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의 김명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CAD에 클라우드를 얹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그리고 세 번째 엑스디자인, 그리고 네 번째 엑스쉐입, 마지막으로 코웍, 이 모든 걸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이 내용은 솔리드웍스의 사용자 편의성과 더불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확장성을 더해서 솔리드웍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웍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데 합하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를 통해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관리하실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한 데이터를 모든 작업 엔지니어와 관리하여 협업하실 수 있으며, 또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엑스디자인과 엑스쉐입으로 보다 빠른 설계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사와 같은 렌더링을 요구하는 비주얼라이즈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커넥티드 또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업무 협업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스크탑 제품과 클라우드 제품인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솔리드웍스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스크탑 베이스는 스탠드 언론으로 컴퓨터에 귀속되는 형태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방법은 저희가 로컬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데스크탑 제품 또한 만약에 클라우드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솔리드웍스 커넥터라는 앱을 사용하여 애드인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방법은 설치 미디어를 통해서 개별 설치를 진행하고 시리얼 넘버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전은 인스텔 미디어에 의해 의존하게 되겠죠. 인스텔 미디어라고 하면 설치 파일 버전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티브 앱입니다. 설치형 제품이고요. 플랫폼에서 설치를 진행하고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데이터 저장 같은 경우는 3D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로컬 같은 경우에도 내보내기 개념으로 저장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텔, 설치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 접근해서 앱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설치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전의 경우는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제품도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처럼 세 가지 패키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로, 프리미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프로의 경우는 3D 스컬처, 그리고 3D 크리에이터, 그리고 솔리드웍스 프로 기능, 그리고 프리미엄은 3D 스컬처, 3D 크리에이터, 거기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정적 해석되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패키지별로 이제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든 패키지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와 콜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입니다. 요 두 가지 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앱입니다. 그래서 모든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 앱은 공통으로 또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내용은 패키지를 묶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앱에는
이제 스탠다드, 프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그 각 제품마다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단은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프로는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플러스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커넥티드, 프리미엄은 이 내용과 같고요. 조금 솔리드웍스에 또 다른 기능이 조금 더 부과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3D 익스피어런스 웍스 시뮬레이션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모션과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인데, 기존의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에는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이너 for 솔리드웍스 롤에 포함된 앱인 솔리드웍스 커넥터를 사용하시면 3D 익스피어런스 PLM 서비스를 애드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앱의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차 누적 해석이라는 기능이 일단은 스탠다드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전부 다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에서는 이제 공차, 그 다음에 코스팅, 스캔 투 3D,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즈 커넥티드, 그 다음에 디썸 모델이 되는 X 쉐입,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요걸 포함해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면 전개 기능, 플랫하게 피는 공면 전개 기능, 그 다음에 라우팅, 시간 기반 모션 해석, 그리고 선형 정적 해석, 요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겠죠. 프리미엄에서. 자,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왜 3D 익스피어런스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냐? 이제는 데스크탑 제품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탑 제품에 어떤 다른 제품들과 연계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3D 익스피어런스 솔리드웍스를 쓰게 되면 플랫폼 내에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네? 그럼 시뮬리아 웍스를 도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네? 그럼 에노비아 웍스를 도입하시면 되고, 그 클라우드의 장점이 원하시는 프로덕트가 있을 때마다 추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계정만 추가하고 거기에다 부여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고 호환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API를 구성해야 됩니다. 물론 이 플랫폼 내에서도 어느 정도 API 구성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될 건데요. 중요한 건 플랫폼 내에서 모든 우리 회사 내의 집단들이 하나의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고 공유가 간편해진다는 것이죠. 자, 익스피어런스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패키지부터 앱이 무엇이다, 그리고 왜 도입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기초가 되는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티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우선 커넥티드와 커넥터가 있습니다. 근데 커넥티드의 경우는 솔리드웍스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클라우드 제품도 쓰고 싶고 여러 명이 협업을 하는 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신규 고객을 위주로 커넥티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신 분들 있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존 고객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데스크탑 제품이 있는데 클라우드 PLM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솔리드웍스 커넥터 앱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넥티드든 커넥터든 서로 그 협업 공간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커넥티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끝에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브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설치 부분은 일단 PPT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3D 익스피어런스 플랫폼에 웹에서 접근을 해주시고요. 접근하신 다음에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라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어 있고, 이 창에서 부여된 모든 역할 설치로 3D 익스피어런스 플랫폼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커넥티드가 웹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형 제품이기 때문에 웹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내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실행하여 바로 솔리드웍스 커넥티드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커넥티드를 선택하여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커넥티드가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UI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기와 저장에 있어서 3D 스페이스와 로컬 PC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상세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PLM 서비스, 데이터의 어떤 정보나 이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PLM 서비스가 솔리드웍스 내부로 애드인 돼서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제품 플러스 솔리드웍스 커넥터 제품입니다. 두 가지의 제품을 믹싱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PLM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조금씩 달라요 라는 내용으로 이미지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데스크탑 제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거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리소스 탭과 사용자 정의 속성 탭, 그리고 파일 탐색기 탭이 제거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탭에 좀 사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제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메뉴로 넘어오면서 제거된 메뉴와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웹 기반에서 사용되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서 다른 앱으로 대체되거나 실행이 가능한 거나 교육 내용도 그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거된 내용도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보강될 내용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엔 파일 메뉴입니다. 데스크탑 제품에서 커넥티드로 넘어올 때 필요 없어서 버려지는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커넥티드로 넘어오면서 애드인 제품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포토비 360, PDM, 마켓플레이스, PLM 서비스, 캠, 컴포저, 인스펙션 많은 부분들이 애드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드의 시스템 옵션 비교입니다. 데스크탑 제품에서 커넥티드로 넘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로 저장되면서 어떤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지 고객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 파트가 저장되게 되면 피지컬 프로덕트라는 것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그 피지컬 프로덕트 안에 어셈블리 안에 파트가 있고 그 파트 안에 3D 쉐입으로 만든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여질 수 있고요. 이 로직은 이제 솔리드웍스 커넥터나 커넥티드에서 자동으로 저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일 트리를 유지하면서 CAD 패밀리를 거쳐 피지컬 프로덕트로 저장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셈블리나 파트에 설정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 설정 파일들은 저장이 되면서 피지컬 프로덕트 설정 1번과 설정 2번의 파트로 개별적으로 저장되게 되고요. 이 파트들은 고객이 따로 어떤 설정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될 때 어떤 염려는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CAD 마스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CAD 마스터라는 것은 파일을 만들었을 때 어떤 프로덕트, 어떤 제품으로 내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프로덕트로 끌어와서 추가적인 작업은 가능하시고요. 그 대신에 원본 파일에 대한 수정은 원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CAD 마스터로 어떤 프로덕트로 사용했는지 보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운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펀더멘탈 리ኳ이어먼트라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는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그래서 CAD 데이터는 거기에 축적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문제점들이 템플릿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추가적인 뭐 콜아웃 포맷이나 뭐 거기 관련된 시뮬레이션 관련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플랫폼에 바로 저장돼서 관리하기보다는 일단 로컬에서 저장해서 관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에 대한 개념은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록이나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에 저장되고 따로 로컬에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시로 저장이 돼서 이제 로컬 안에 파일이 쌓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파일들이 쌓이면 캐시 관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통해 이제 컴퓨터를 좀 클린하게 해서 좀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설명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 메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와 이제 파트 어셈블리 도면일 때에 각각 파일에 대한 메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시게 될 건데요. 기존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이 드로잉 관련된 내용과 뭐 팩앤고 이런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메뉴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내용들 저장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PPT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열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예전에도 어떤 연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솔리드웍스 안에 있는, 그러니까 로컬 PC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떤 느낌적인 부분이 예전에 데스크탑 솔리드웍스를 쓰시는 분에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PC에서 열기와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열기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를 편하게 여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파일 오픈이 됐었습니다. 왜냐? 데스크탑 설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다른 클라우드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로컬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했어야 돼서 바로 열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는 탐색기에서 바로 열기 기능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나 바탕화면에 이제 바로가기를 해 놓으시고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그 프로그램 실행된 곳에서 열기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 주셔야 되는 점, 이 점은 조금 기억해 주시고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커넥티드의 세이브 내용입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바로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장 과정 중에서 저희가 무언가 행위를 하고 싶으면 옵션과 함께 저장이라는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해서 저장하게 되면 세이브 다이얼로그 창이 뜨게 되고 옵션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 저장 창에선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 북마크라 하면 3D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폴더 트리 구조처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일을 올릴 때 중요한 파일의 경우는 책에 책갈피를 꽂아 넣듯이 어떤 부분에 북마크를 일단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류 리비전을 체크해서 리비전을 상승시킨다든지,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PC의 로컬 캐시로 어느 폴더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에 쌓이게 되고 저장을 누르고, 그리고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마다 뭐 잠금 해제를 통해서 그 파일의 권한을 나에게 부여하고, 이 과정 중에서 협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PDM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체크인, 체크아웃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로컬 캐시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내가 그 작업이 끝났을 때 다시 저장을 하면서 파일을 잠금 해제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서버로 올리게 되면
그 데이터가 3D 스페이스 공간에 저장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는 원래 팩앤고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커넥티드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SW 파일 내보내기라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열어서 내가 솔리드웍스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파일 트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팩앤고 기능처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업체에 뭐 송부를 하거나 파일 교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로컬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일 내보내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업체에 전달할 때 뭐 스텝이나 뭐 아니면 파라솔리드나 IGS 등 다양한 파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커넥티드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변환해서 이종 CAD 파일이나 뭐 이제 다른 확장된 파일로 변경해서 내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데스크탑과 커넥티드, 클라우드 제품인 커넥티드에 어떤 거부감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 PPT 내용으로 좀 장황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를 직접 실행하고 UI들을 보고 신규 파일 열어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데모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실행을 하고요. 이제 웹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크롬을 통해서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롬을 실행을 하고 주소창에다가 solidworks.com/xdesign이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저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접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라서 회사 내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속력은 달라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꾸며놓은 화면으로 일단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저희가 저 3D 콤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선택을 하고 이곳에서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제가 즐겨 찾는 앱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를 누르게 되면 솔리드웍스 커넥티드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보시던 익숙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라는 내용으로 지금 2021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체크인과 뭐 각가지 불러오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되면 실제 저희가 쓰는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창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화면상에서 보실 수 있죠. 그 오른쪽 창에 이제 3D 익스피리언스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시작 화면을 잠깐 제거를 하고요. 탭 화면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뷰 팔레트, 표현 등 일단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존과 다른 작업창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단의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빠른 메뉴들이죠. 요런 것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뭐 세문서, 홈 버튼, 그리고 이 홈 버튼 말고 또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물론 앞서 설명드린 PPT에서 뭐 제거된 내용이나 추가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PPT의 내용을 한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취소를 하고 이제 세문서를 눌러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새 파트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진입을 해서 이제 각가지 커맨드 매니저의 명령어 탭을 보게 되면 크게 원래 있는 데스크탑 제품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알고 계시는 분도 커넥티드로 일단 시작하셔서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달라진 거라고 하면 저희가 파일 운영 관리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한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원래 하던 스케치 방식대로 스케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빠른 명령어를 통해서 치수를 이제 100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0의 100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다 그리고 피처 명령어에서 100을 입력하고 뭐 중간 평면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데스크탑 제품처럼 평소대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없죠. 자, 그러면 커넥티드는 이제 3D 스페이스의 저장 공간에 저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열기를 통해서 내 PC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올 수는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있는 PC에 테스트 파일 중에 유니버셜 조인트라는 어셈블리를 한번 로컬 D 드라이브에 있는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일단 회전을 통해서 잘 들어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이 잘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파일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PC의 저장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세이브 되신 거 보이시죠?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 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뭐 4번으로 저장, 4번으로 저장 및 계속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셈블리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되고 뭐 파트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각가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을 눌러서 이제 참조 파일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기존의 솔리드웍스 기능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솔리드웍스 파일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솔리드웍스 팩앤고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팩앤고 창과 동일하게 내용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찾기 바꾸기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파일을 바꿔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리드웍스의 파일 내보내기 형식입니다. 이 파일 내보내기 형식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에서 어차피 새 이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다른 파일로 내보낼 수 있고요. 저 내보내기 형식은 뭐냐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내보내실 때, 다른 형태로 바로 내보내실 때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옵션과 함께 저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저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옵션과 저장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전 PPT에 설명드렸던 이제 세이브 다이어그램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가지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면 위치를 좀 지정해 주고 싶기 때문에 북마크를 활용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에디터 창이 이제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북마크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커넥티드 테스트라는 북마크를 만들어 놨고요. 이곳에 접근해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지정을 하게 되면 북마크 에디터에 이제 등록이 되고 다음과 같이 저쪽 공간에 저장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에는 이제 테스트라는 내용으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어떤 내용이 이제 변경되게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게 되면 리비전이 등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버에 저장됐다는 표시로 이제 초록색 체크 모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비저들을 통해서 이제 잠금과 잠금 해제를 통해서 소유 권한을 저한테 갖고 오거나 이제 그 소유 권한을 반환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보내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파일 형식에는 기존의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던 확장자들을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어셈블리, 스텝,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라솔리드,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내용들이 원래 기존에 제공하던 것처럼 제공이 됩니다. 그럼 위치를 지정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의 위치를 저장해서 내보내기로 저장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는 끄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스텝이 원래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처럼 열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열린 데이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제 잘 열렸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에서 지금 불러온 피처로 정상적으로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피처를 지금 다 열어봤는데 다 불러온 피처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솔리드웍스 커넥티드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데스크탑 제품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기능이 유사하지만 일부 기능이 조금 다르고 거기에 중점적인 것은 저장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에 쓰시던 방식대로 또 쓰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파트 3번 X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X디자인을 도입하면 좋은데요. 이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시거나 그리고 아이디어의 빠른 제품화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시는 분들은 이 3D 익스피리언스 X디자인을 또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롤을 도입하시게 되면 3D 크리에이터라는 롤로 부여받으시게 되고요. 그 3D 크리에이터 안에 X디자인이라는 앱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기구 설계자를 위한 롤이고요.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데스크탑과 유사한 UI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접근하시는 것도 크게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롤을 도입했을 때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풀 클라우드 CAD 솔리드웍스 데스크탑과의 상호 운영성, 그리고 싱글 모델링, 엔지니어링, 협업 환경, 그리고 다양한 AI 기반 사용자 중심 기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가이던스 기능은 잠깐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적 측면에서는 3D 크리에이터는 여러 장소에서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컨셉이 필요한 경우 프로토타입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죠. 왜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간단하게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겠죠. 왜냐면 저희가 큰 데스크탑을 막 들고 다니지 않아도 바로 노트북으로 웹만 된다 그러면 또는 태블릿으로 모델링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3D 크리에이터는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엑스쉐이크와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간편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파트의 정보들이 한눈에 보여지게 관리가 가능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AI라고 하면 좀 멀고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금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가이던스는 클램프와 하중 조건을 주면 그 클램프와 하중 조건을 인식해서 모델링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모양으로 구현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최적의 설계안 같은 걸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케치 헬퍼를 통해서 주변의 지오메트리 참조하여서 스케치 요소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자동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헬퍼를 통해서 주변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모서리들을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X디자인을 사용하시면 솔리드웍스 커넥터와 커넥티드 이 내용을 통해서 서로 솔리드웍스와 상호작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올리거나 내려받거나, 그리고 솔리드웍스 파일들을 X디자인으로 옮겨서 추가적인 작업을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거나, 이런 데이터 호환 부분들이 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X디자인과 X쉐입은 하나로 연결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보드 X키나 어떤 버튼을 통해서 앱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업의 편의성이 조금 더 증대돼서 빠른 모델링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X디자인 앱에서 제가 3개의 원형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2개에는 클램프 조건을 주고 왼쪽 하나에는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이던스 탭을 이용해서 클램프 조건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하중 조건 선택해서 왼쪽 모델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하중이 부과됩니다 라는 간단한 선택이 있고요. 커스텀으로 원하시는 값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0N 정도의 하중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하중의 방향성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은 여기에 있는 새로운 탭을 이용해서, 평면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노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전체 화면으로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자, New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계산을 통해서 바로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재질이 ABS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제 New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을 새로 지정을 하고요. 우선은 그냥 서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ANSI 304 데이터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재질이 지정이 되고 모델링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색상이 변경되었죠. 자, 그리고 뉴 디자인을 다시 눌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미리 선행으로 해본 결과 한 1분 내외의 시간으로 최적의 디자인을 뽑아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내용이 나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기 지루하실 테니까 조금 살짝 빠르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을 얻기 위해 이 재질의 총 무게는 이제 2472g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를 조금 늘리게 되면 제품의 강도가 좀 더 증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줄이게 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적은 한 80% 정도 사용을 해서 요 정도의 디자인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뉴 디자인에 대해서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러면 추출해야 되면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터 프로파일을 통해서 평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평면을 제가 90도 정도 이동을 하고 확장을 해서 자, 연결이 되는 구간들, 이제 겹쳐지는 구간들 조금 이제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맞춰준 다음에 여기 있는 서클로 하게 되면 조금 모양이 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라인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Add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왼쪽에 잠시 기다리시면 스케치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타났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생성된 스케치들을 이용해서 돌출 명령어와 갖가지 내용들을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디자인 가이던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쉐입입니다. X-쉐입은 X-디자인과 동일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스킵하고 마지막 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쉐입도 X-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이유로 도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3D 스컬프터는 주로 산업 디자인을 위한 롤이고요. 이 안에 X-쉐입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X-쉐입으로 सब디비전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풀앤푸시로 모델링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컨셉 설계에 매우 적합하고 쉽고 간편한 공면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롤의 가치에 있어서는 X-디자인, 3D 크리에이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3D 스컬프터 롤의 X-쉐입은 누구나 조작하기 쉬운 풀앤푸시 방법으로 당기고 밀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산업 디자인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측면으로 볼 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위한 복잡한 공명 생성 설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산업 및 기구 설계 영역에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많은 컨셉 프로토타입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 3D 스커플터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제품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복잡한 곡면 설계가 가능하고 산업 디자인에게 적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용 색상표라든지 다양한 섭디비전 옵션, 그리고 복잡한 곡면 설계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엑스쉐입에서도 엑스디자인과 같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엑스쉐입에서도 엑스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커넥터, 커넥티드를 통해서 솔리드웍스와 데이터를 호환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엑스쉐입의 또 마지막 내용으로 엑스디자인과 같이 앱 전환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 앞서 설명드렸죠. 그 내용도 다시 한번 포함하였습니다. 자, 파트 5번입니다. 파트 5번은 코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엑스쉐입과 그리고 솔리드웍스 커넥터 또는 커넥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호환해서 산업 디자인과 그리고 설계, 기구 설계자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은 엑스쉐입의 웹브라우저 기반의 앱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엑스쉐입에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 디자이너는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은 핸드 스케치를 통해서 로드된 스케치를 보이기를 통해서 이제 박스를 삽입하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루프를 초기에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나중에 루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최적의 루프를 찾아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로봇이라고 부르고요. 이 로봇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포인트들, 이 좌우에 있는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스케일을 늘려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한 요소를 맞추기 위해서 루프를 선택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면을 잡고요. 이 면을 잡은 다음에 크리에이터 엣지를 통해서 모서리를 조금 부각된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모서리를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모서리와 끝에 하나의 모서리를 추가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면을 위에 있는 라인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그리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최대한 내가 원하는 면에 맞춰주고요. 일단 폰트 그림을 추가하고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 조건을 주기 전에 한쪽 면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로봇을 조금 이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엣지 부분들을 자, 스케일을 지금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잡아당기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그쪽 방향에서부터 늘어나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프레임 푸시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면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면을 이동을 하고 시메트릭 조건이 있습니다. 대칭 조건을 선택해서 주게 되면 좌우에 대칭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요번에는 엣지를 조금 죽여서 이제 내가 원하게 좀 스무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엣지를 늘려서 조금 이제 각이 산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들의 어떤 라인을 생성해서 그 위치를 좀 맞출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너무나 손쉽게 이제 프레임 푸시로 작업을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루프 추가도 지금과 같이 손쉽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계속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라메트릭 설계인 디자인에서는 이런 모델링을 사실상 그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सब디비전이 가능한 저희 엑스쉐입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산업용 디자인 제품을 너무나도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기구 설계팀에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구 설계팀으로 좀 화면이 전환돼서 넘어왔고요. 작업을 하기 위해선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를 조금 추가를 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이 잠수정이라서 이제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의 프로펠러를 좀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갖가지 뭐 이제 도어 해치라든지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돼서 세이브해서 이제 서버로 올리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다음에 기구 설계자는 서치를 통해서 바디를 솔리드웍스로 불러왔습니다. 지금 외부 첨조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파트 안에 파트 삽입으로 일단 삽입돼서 일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 이제 스윙을 통해서 잠수정에 있는 이제 도어라든지 이 부분을 절개해 달라고 코멘트를 게시하는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가 삽입된 상태를 지금 보시는데 기구 설계자는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설계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쉘이나 뭐 컷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간섭이 없게끔 작업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산업 디자이너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플랫폼 내에서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수임을 통해서 이 작업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이제 코멘트를 달죠.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은지 리프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을 이런 부분이 변경되었구나 라는 것을 육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도어 해치 작업을 진행하고요. 기존에 지금 삽입되어 있는 솔리드웍스로 작성한 잠수정 상단의 어떤 도어 부분의 스케치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편집을 통해서 subdevice pace를 통해서 루프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루프에 면을 좀 가다듬고요. 그리고 생성된 루프를 선택해서 기존의 스케치와 동일 공면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 작업들이라든지 좀 선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보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쇼케이지 온리라는 옵션을 통해서 좀 이제 각진 형태로 보여지게 되면 조금 더 육안적으로 쉽게 공면들 모서리들의 정렬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X쉐입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공면을 조금 다듬고요. 그리고 면들을 또 선택을 해서 일치를 줄 수 있는 이제 평면으로 조건을 줄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제어해서 이 피벗들에 대해서 이제 로봇을 좀 옮겨서 각도 형태로 이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끝에 있는 서클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로봇을 잘 써서 어떤 원하는 위치에 페이스에 옮겨 놓으시면 그 페이스 면 자체도 이렇게 끌어당겨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부분도 선택해서 옮기실 수 있고요. 상단의 원통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어가 된 상태에서 잠수정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수평 부분의 프로펠러와 상단 부분, 이제 수직 부분의 프로펠러의 구멍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실린더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파일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료가 지금 두 가지를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합치기 기능을 통해서 필요 없는 구간의 내용을 빼서 다음과 같이 모델링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추가했던 내용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뭐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여진 다음에 원래 있던 실린더
모양을 조금 수정하면 그 내용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바로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집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만들어 놓고 편집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시 실린더를 만져서 편집을 하게 되면 아까 전과는 다르게 지금 수직 부분에 이제 유동 경로가 조금 더 확보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모든 작업이 X 쉐입에서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이 내용들을 끝난 상태에서 솔리드웍스로 다시 넘겨서 솔리드웍스에서 추가 작업한 내용을 지금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분해도까지 작성해서 완료된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